자, 여러분, AI 업계에 진짜 엄청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딥식 V3인데요. 이게 그냥 성능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아예 AI 개발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딥시크 V3가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능은요? GPT-4o, 클로드 3.5 소넷 이런 업계 최강자들하고 그냥 맞먹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코딩같이 AI한테는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요. 보세요. MAKT 점수가 무려 90점이고 코드폴스에서도 상위 51%에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정도 성능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마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놀라지 마세요. 약 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7억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77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이냐면요. 보통 업계 거물들이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데 1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 넘게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비교해보면 거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건 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제대로 한 방 날린 격이죠. 그러니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떻게 이 용을 다이어트 시키면서 훈련했는지, 그 엄청난 효율성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최첨단 AI를 개발하는 건요, 진짜 돈 놓고 돈 먹는 수십억 달러짜리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딥식 V3는 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프레임워크, 하드웨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3박자 공동 설계라는 아주 기발한 전략을 쓴 거죠. 이 전략의 핵심 기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똑똑한 아키텍처. 둘째, 초고효율 훈련 방식. 그리고 셋째, 최적화된 프레임워크.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혼합, 모해라는 구조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뇌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작고 전문화된 미니뇌를 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땐 수학뇌, 코딩할 땐 코딩뇌, 글 쓸 땐 작문뇌만 딱 깨워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전문가만 일하니까 연산력 낭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두 번째는 훈련 방식의 혁신, 바로 FP8 정밀도 훈련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유화물감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대신 날카로운 연필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스케치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훨씬 빠르고 자원도 덜 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필로 그려도 유화 못지 않은 퀄리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딥시크 V3는 엄청난 기술력으로 품질 저하 없이 이걸 해낸 거죠. 그리고 효율성 퍼즐의 마지막 조각, 이들의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듀얼 파이프라는 자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 모델을 훈련할 때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GPU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시간이거든요. 계산은 빨리 끝나도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듀얼 파이프는요, 계산하는 동시에 통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신 때문에 노는 시간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싸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싸기만 하고 멍청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파트, 이 모델을 어떻게 똑똑하게, 그것도 천재 수준으로 만들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똑똑하게 만들기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SFT, 즉 지도 미세 조정 단계. 여기서는 일단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RL, 강화학습 단계인데 여기서는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다듬는 일종의 담금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SFT 단계의 핵심 혁신은 지식 증류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체스 고수가 제자에게 그냥 이렇게 돌아 하고 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직관이나 사고 과정 전체를 통째로 전수해 주는 것과 같아요. 딥시크 V3는 추론에 완전 특화된 다른 스승 모델 딥시크 R1한테서 바로 이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아주 명확했어요. 스승 모델의 아주 높은 정확도는 그대로 물려받되 답변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간결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정확하면서도 쓰기 편한 모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는 강화 학습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모델의 답변을 더 완벽하게 다듬는데요. 아주 기발한 하이브리드 보상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채점관을 2명 두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요. 수학 문제나 코딩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규칙 기반 채점관이 나와서 칼같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 줍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반면에 글쓰기처럼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문제에서는 인간의 취향을 학습한 모델 기반 채점관이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럽네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방식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혁신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성능 차트입니다. 이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왜 수학 점수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로 스승 모델한테 추론 능력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죠. 코딩 실력이 뛰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칙 기반 채점관한테 혹독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이 이 결과 하나로 다 증명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딥시크 V3의 등장이 앞으로 AI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딥시크 3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제 최고 수준의 AI를 만드는데 수천억 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둘째,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똑똑한 효율성에 더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오픈소스 진영이 이제 거대 기업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 개발의 새로운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천재 수준의 AI를 만드는 기술이 더 이상 몇몇 거대 기업의 독점물이 아니게 된다면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